왔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인 4단원으로 왔는데요. 분명히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행성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내행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내행성은 이제 수성과 금성, 지구보다 작은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는 행성을 내행성이라고 하죠. 수성과 금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행성이 태양 방향에, 내행성이든 외행성이든 말이죠. 천체가 태양과 이루는 각도를 이각이라고 하는데 C와 A의 위치에 있을 때 내행성의 구조적 특성상, 궤도의 구조적 특성상 지구, 태양 사이에 행성이 있을 수도 있고 태양보다 더 먼 곳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A랑 C의 위치에서는요. 태양과 이루는 이각이 0이에요. 이럴 때 합이라고 그래. 태양과 같은 방향에서 보일 때. 이각이 0인데 위상은 다르겠죠. 위상은 지금 태양의 반대편이니까 보름달이나 마찬가지로 보일 겁니다. 위상은 보름달일지 모르나 태양과 동시에 떠서 동시에 남중하고 동시에 지기 때문에 관측될 수가 없어요. 내합의 위치에서는요. 위상 자체도 사기야. 그렇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행성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태양으로부터 특정 각도 이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태양과 이루는 각도를 이각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이각이라는 게 있겠죠. 최대 이각이 금성은 48도, 수성은 28도인데요. 금성과 수성이 48도, 28도인데 수성, 금성, 뭐 이각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2판, 4판 그러면 돼요. 2, 8, 4, 8. 1, 8, 4, 8. 선생님 전화번호 뒷번호.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28도, 48도가 늘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행성들의 공전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성도 최대 이각이 48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성도 28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최대 이각이라는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전체가 바로 내행성이에요. 일단요. 이 최대 이각, 여기서 최대 이각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을 태양의 동쪽, 동방 최대 이각, 이쪽을 태양의 서쪽,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하현달 모양이고요. 여기선 상현달 모양이라는 거죠. 물론 요거는요.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으로 봤을 때 각각 이렇게 보입니다. 금성은요. 행성들이 일단 금성을 포함한 행성들이 금성이 가장 밝게 보이는 천체예요. 밤하늘에서. 달 빼고는 가장 밝게 보이는 게 금성인데 금성을 포함한 모든 행성들은 위상 변화가 눈으로 관측이 안 됩니다. 왜? 점광원, 별처럼 보이니까. 근데 망원경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보이는데 위상이 보이는데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으로 봤을 때 상하 좌우가 도립되지 않은 정립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갈릴레이식 망원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현 하현달 모양으로 보여요. 나머지 망원경으로는 뒤집어져 보입니다. 상하 좌우가 도립된 상이 보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동서방 최대 이각의 상황이에요. 됐죠? 시직경 중요한데요. 이 내행성은 말이죠. 가장 가까운 위치가 내합이에요. 가장 먼 위치가 외합이에요. 합인데 내합, 외합으로 나누잖아. 가까우면 커 보이는 거야. 물론 관측은 안 되지만 이론적 지름이 크잖아. 그래서 이걸 시지름 또는 시직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각지름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시직경, 시지름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시직경이 최대야. 위상은 최소죠. 0. 가면서 왼쪽 하현달 모양으로 커지지만 지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시직경은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외합으로 가게 되면 관측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위상은 이론적으로 망이잖아. 100% 보름달 모양이잖아. 위상은 100%인데 시직경은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내합에서 서방 최대 이각 지나서 외합으로 가는 과정에서는요. 여기서는요. 위상은 커지는데 시직경은 작아진다는 게 중요하죠. 반대로 외합에서 동방 최대 이각 지나 내합으로 오는 과정에서는요.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망에서 상현달 지나 사구로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시직경이 어떻게 되고 있다? 커진다라는 거. 자, 내행성만 그래요. 중요해. 내행성만. 시직경과 위상이 서로 반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내행성만 그래? 외행성은 아니야. 내행성만 시직경과 위상이 서로 반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내합이 중요한데요. 내행성에서는 내합이 중요하고 외행성에서는 충이 중요한데 일단 내행성의 내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시직경 최대이기도 하지만 얘기했지만 역행이라는 거예요. 역행. 내행성은 내합 부근을 지날 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다른 강에서 얘기하겠지만 외행성은 충 부근 지날 때 내행성은 내합, 외행성은 충. 아시겠지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가장 시직경 클 때 역행 중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천구상에서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바로 역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역행 과정에서는요, 역행하고 있는 시기에는 적경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한다는 거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2007년 우리나라에서 해가 진 직후에 관측된 수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과거 이제 그 2008학년도 수능 문제로 응용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실제 관측한 기록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해가 진 직후니까 이게 이제 초저녁이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앞에 그림 볼게요. 여기를 볼까요? 내행성은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서방 최대 이각을 포함한 서방이각이라고 그래요. 서방이각. 서방이각에 위치할 때는요. 언제 보여? 새벽에 보여? 초저녁에 보여? 언제 보여? 여기 그냥 쓸게요. 새벽에 보입니다. 새벽에 관측 가능해요. 지우자. 여기 서방이각에 있을 때는 새벽에 관측이 되는 겁니다. 해 뜨기 전에. 어디에서?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돼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말이죠. 이쪽에 동방이각, 동방 최대 이각을 포함한 동방이각에 위치할 경우에는 말이죠. 언제? 반드시 초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해가 지는 쪽이니까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는 거. 늘 제가 누누이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만 동방이각인데 서쪽이고요. 서방이각인데 동쪽이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만약에 새벽에 관측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몇 주, 몇 달 동안 수성이나 금성이 이렇게 가거든요.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지켜보게 되면 말이죠. 서방이각에 있을 때는요. 내합에서 여기군요. 제가 여기다 그래야 돼. 여기다. 여기 아니라 다 지워. 내합에서 외합으로 갈 때는요. 출발점이 내합. 이게 그러니까 새벽에 관측되는 기간 동안에 몇 주, 몇 달 동안 보게 되면 출발점이 내합이고 도착점이 외합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동방이각에 위치할 경우에 초저녁에 보이죠? 초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몇 주, 몇 달 동안 내행성을 봤다라고 한다면요. 출발점이 외합이 되고 도착점이 내합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가봅시다. 지금 해가 진 직후라고 그랬으니까 초저녁이야. 이거 어느 이각이야? 동방이각이죠. 동방이각이니까 어느 쪽 하늘이야? 서쪽 하늘이거든요. 그럼 출발점 뭐가 되는 거야? 출발점이 외합이 된다고. 출발점 외합이 된다고요. 도착점 뭐가 된다고? 도착점은요 내합이 되는 거라고. 도착점 여기가 내합이 되고요. 여기가 도착점이니까 내합이 되는 거야. 여기가 도착점이니까 내합이 되는 거라고. 여기 8월 19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매번 중요하다고 그래. 8월 19일. 왜냐면 선생님이 제대한 날이에요. 진짜로. 받아들여 그냥 진짜야. 어쨌든 내합의 위치가 6월 18일, 2월 22일, 10월 22일이야. 그럼 역행하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내합 찾으면 되는 겁니다. 2월 22일, 6월 28일, 10월 22일.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란 얘기. 문제가 3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제. 지구와 금성의 공전 궤도가 가에 나타나고요. 나는 어느 날 철수가 서울 근교에서 관측한 금성의 모습입니다. 이거 달 아니야. 초소달 아니야. 금성의 모습이야. 금성이라고 나와 있어. 문제 분명히. 이거 초소달 보면 안 되겠어. 옳은 것만 골라봅시다. 가에서 금성을 관측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D이다. 아, 이건 외합과 내합은 관측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틀렸고요. 나는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지금 현재 오른쪽 반달이라고 한다면 상현달 모양이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동방 최대 이각인데 동방 최대 이각은 아닙니다. 어디예요? 요쯤 있는 거지. 요즘 A와 B 사이가 되겠지. 요 부분에 있으면은요 거의 망에 가까운 모습이고요. 여기 있을 때가 초승달 모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초저녁에 서쪽 하늘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나는 금성이 가의 B와 C 사이. 아니죠. B와 C 사이가 아니라 이건 새벽에 관측돼야지. 초저녁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새벽에 관측될 때 새벽 이건 분명히 초저녁이고요. 초저녁이고. 새벽에 관측된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사계에서 내합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현달, 사계에서 하현달로 커지는 과정이니까 왼쪽에 보여야 돼. 왼쪽으로. 여기 있다고 한다면 왼쪽 이런 모양이니까 금음달 모양으로 보여야 되겠지. 초승달의 모양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분명히 금성이 이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초저녁에 관측한 모습입니다. 이거 틀렸어요. 어디 사이? A와 B 사이가 돼야 되겠죠. A와 B 사이 요쯤에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기억 틀렸다고 그랬죠. 니은 맞고 디귿 틀렸으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니은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군요. 다 지워줘 선생님이 헛갈릴 뻔했어요. 정답은 2번 됐죠? 마지막 문제. 그림은 시간에 따른 금성의 모양과 크기 변화가 나타내는 것이다. 즉 시직경의 변화와 위상 변화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직이 제일 커. 이거 뭐야? 당연히 내합이지 뭘. 여기 당연히 외합이 되겠지. 관측이 안 되는 거니까 외합. 여기도 외합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왼쪽 반달이니까 서방 최대 이각, 서최이. 여기 뭐가 돼요? 여기가 동방 최대 이각, 동최이 이렇게 되겠네. A는 태양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을 때이다. A는 태양의 반대편, 아니 태양 쪽이지. 어떻게 내 행성이 태양 반대편으로 가나? 안 되죠. 니은 C 부근에서 금성은 역행한다. 내합 부근이니까 역행 맞네요. 2는 태양으로부터 각거리가 최대인 아니죠. 이거는 내합이나 외합은 이각이 0도일 때죠. 틀렸어요. B와 D는 가장 오랜 시간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을 때이다. B와 D는 최대 이각이죠. 최대 이각이니까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정답은 4번이라고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